직장생활 내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월급날이면 가족을 위해 저축을 하고 휴가는 미뤄가며 회사를 지켰던 사람들.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몸 바쳐 일했다면 누구나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다. 연금으로 하루 살아보기. 언뜻 들으면 별것 아닌 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하루를 살아본 이들의 말은 다르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였던 사람들조차 퇴직 후 연금이라는 이름의 희망 아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61세의 대기업 부장 출신 이성진 씨다. 그가 연금으로 하루 버티기에 도전하면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예상한 노후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성진 씨는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61세 은퇴자다. 58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일부는 아이들 학자금과 생활비로 쓰였다. 남은 돈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버팀목이 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약간의 퇴직연금과 합쳐도 130만 원 수준.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었다. 하지만 하루를 살아보기로 마음먹은 그날 이 씨는 아침부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일단 생활비의 출발점은 식사였다.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때웠다. 점심은 외식은 엄두도 못 내고 김치찌개를 끓였지만 재료값만 8,000원이 들었다. 저녁은 아예 생략하고 버티기로 했다. 한 끼를 줄이니 마음도 줄어들더군요. 이성진 씨는 그렇게 하루를 견디면서 스스로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던 기억이 떠올라 더욱 씁쓸했다. 두 번째 사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3세의 김미자 씨다. 그녀는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다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매달 90만 원을 받는다. 작정하고 하루를 연금으로만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다.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저렴한 채소를 사고 마트에서는 할인 코너만 찾았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 다녔지만 병원에 들러야 했던 순간에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점심으로는 남은 반찬으로 김밥을 만들어 먹었고 저녁은 계란 프라이 하나로 버텼다. 그날 지출한 금액은 총 16,000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김 씨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는 며칠간 몸살에 시달렸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하루였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절박한 처지의 이정호 씨. 62세 남성이다. 그는 50대 중반에 자영업 실패로 큰 빚을 떠안은 채 퇴직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 중이며 월 수입은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다. 연금으로 하루를 버티는 실험은 그에게 있어선 이미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다.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워 모으고 점심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한다. 남은 돈은 휴대폰 요금과 약값에 들어간다. 그는 이 실험이 누군가에겐 하루겠지만 내겐 삶 전부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수도와 전기료를 아끼려 샤워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모두 끊겼고 고립감은 날이 갈수록 커진다. 이정호 씨는 말한다. 연금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요즘은 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이라는 뜻처럼 들린다고. 이 세 사람의 하루는 다르면서도 닮아 있었다. 누군가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고 누군가는 식사를 포기해야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간관계마저 정리해야 했다. 연금은 분명히 노후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현실에선 그 자체로는 삶을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 무작정 참는 사람들. 병원 한 번 더 가보지 못하고 통증을 참고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를 살아내는 노년들. 우리가 그리는 노후는 여전히 정원 가꾸고 여행 다니는 낭만의 이미지지만 실제는 견딤과 포기와 불안이 더 가까웠다. 이성진 씨는 연금 하루살이 실험을 마친 뒤 이렇게 적었다. 하루를 버텨냈지만 내일이 무섭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매일 반복된다. 그의 말은 우리 모두가 곱씹어야 할 현실이다. 지금 누리는 것들이 내일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은퇴란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빈칸일 수 있다. 지금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빈칸은 절망으로 채워진다. 그렇기에 연금으로 하루 살아보기는 단지 은퇴자의 체험이 아니라 은퇴를 앞둔 모두가 미리 해봐야 할 중요한 경고이자 숙제다.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으면
낭만은커녕 하루하루가 고통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연금만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상상부터 시작해보자. 그것이 노후를 진짜로 준비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연금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금전적인 부족함을 넘어서 정서적인 위축, 사회적 고립, 삶의 의욕, 저하까지 연결되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죠. 오늘 이 칼럼에서는 연금만으로 하루를 살아본 은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또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구어체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까지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도 나왔고 국민연금도 부으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현실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보면 크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만 원 안팎 혹은 그 이하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이 있으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마저도 자녀 교육비나 주거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연금이라는 말은 들어는 봤는데 그걸로 뭔가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례에서 나왔던 이성진 씨처럼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사람조차 연금만으로 하루를 버티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장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마저도 막상 퇴직하고 나면 경제적 독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하물며 중소기업 종사자, 자영업자,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개인의 잘잘못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후라는 단어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생활비 구조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부분 은퇴 전에는 소득이 있으니까 생활비가 뭔가 구분 없이 나갑니다. 외식도 하고 차도 바꾸고 가족들과 여행도 갑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모든 지출이 내 돈, 그것도 고정 수입 없이 나가게 되는 돈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되죠. 그제서야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걸 샀지? 내가 왜 이 보험을 들었지? 왜 저걸 미리 정리하지 않았지?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아끼면 된다는 건데 노후 생활에서 절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료비입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져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안과 진료, 치과 치료 같은 건 거의 모두가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갑작스럽게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김미자 씨처럼 건강에 민감한 분들은 하루만 조금 무리해도 몸살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 생활자들의 공통된 심리적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의 하락과 고립감이에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특히 예전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일수록 자신을 낮게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정우 씨처럼 폐지를 주우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분의 말처럼 이건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한 사람의 인생 실패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결국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개인 차원의 준비,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제도 개선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은퇴 준비를 단순히 연금만 믿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금은 기본이에요. 그 위에 뭔가를 얹어야 하죠. 소액이라도 꾸준한 금융 상품 투자, 주택연금 같은 대안 자산 활용, 그리고 퇴직 후에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일거리 마련 같은 것들요. 물론 이걸 모두 갖추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무것도 없이 연금 하나에만 기대는 구조는 벗어나야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노인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금액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교통비, 주거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의 삶이 존엄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무상급식이나 무료 진료소 같은 기존 복지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도록 설계되어야 해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삶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단지 고령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노후 준비 안 하냐고요. 그런데 막상 현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고 있습니다. 무슨 투자 상품을 하느냐, 어디에 돈을 묻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구조 자체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맞는 노후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연금만으로 하루를 버텨봤던 사람들의 경험을 단순한 기사거리나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비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의 삶을 본다면 내일 나는 다르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끝이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낭만적인 노후가 아니라 견딜 수 있고 존엄할 수 있는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이 쓰는 하루의 방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